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래 차를 몰고 가다가 쭉 가다 보니까 앞에 그 마인 사이트라는 이렇게 그 표시판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광산이라는 그 표시예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실제로 광산이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거기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출입 금지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무식하고 그래서 젊은 게 뭐 혈기는 다 아니겠어 이래서 들어가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친구와 같이 옷을 갈아입어요. 그 하이마트 흔히 따지면 이제 한국에 하이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작업복 있죠. 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0원에서 20,000원 하는 거 작업복 갈아입고 광부인 척 합니다. 스스로. 거기 이제 직원인 척하고 옷 갈아입고 눈 다 티나잖아요. 근데 다 갈아입고 확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입구에서 그 사람이 졸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들어가는데 생판 모르는 그런 그 회사 차가 아니라 일반인 차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삐삐삐 막 정신없이 막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거의 전 그렇게 큰 차는 제 인생에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거의 빌딩만한 차 바퀴가 한 이 정도 높이가 아래서부터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 앞을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막 삐삐삐삐삐 거리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나 깜짝 놀라서 내려가지고 돈슛 쏘지 마세요 막 이랬었는데 이제 제가 그 거의 그래서 잠시만요.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딱 가게 되니까 그 매니저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민간인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정말로 1급 중에 1급 어떤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워킹홀리데이를 가지고 있는 그 비자로는 그런 어떤 너희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저는 그게 꿈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얘기들이 다 이제 그렇구나. 사람들의 얘기가 맞구나.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꿈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제 친구가 갖고 있는 돈은 정말 수중에 정말로 몇 푼밖에 남지 않았고 차에 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대로 돌아간다면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 삶은 계속된 실패의 연속이었고 차에서 먹고 자고 한 지 2주 씻을 수도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그런 어떤 패스트푸드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나 KFC 이런 데 가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씻습니다. 빨리 씻고 물 티슈 하나로 거의 뭐 몸을 다 씻어요. 그런 생활을 2주 넘게 하면서 차에서 자고 차에서 먹고 그리고 또 일도 구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탈진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계속 오게 되니까 정말 아예 그냥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갈등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랑은 정말 10년이 넘게 있었던 그 친구와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도 우리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극적인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제 책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딱 필버러 지역에 도착해요. 근데 딱 도착했는데 우리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그 이제 사막 이제 거의 이제 북쪽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오늘은 정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싶더라고요. 제가 2주 동안 한 번도 누워서 못 자고 이제 그 전에 한번 건물 빌딩 들어가지고 화장실, 그 영화 행복을 찾아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그 윌 스미스가 아들이랑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요. 그게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화장실에서 누워서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빌딩 열고 화장실에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못 잤었는데 너무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텔을 찾아가서 제 친구가 오늘 하루만 한번 묵자 갔더니 거기 부르는 값이 50만 원인 거예요. 네. 거의 뭐 그냥 호텔도 아니고 그냥 정말 방 하나 컨테이너 하나에 자는데 50만 원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광산회사에서 소유한 모텔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회사원들,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은 무료로 제공받지만
그 외에 워킹홀리데이라든지 그런 이방인들은 비싸게 받는 거예요. 누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말 그동안 맨날 빵만 먹었었는데 빵에 그 콩, 이렇게 베이크빈이라 그래서 굉장히 콩이거든요. 볶아진 콩. 그게 굉장히 싸요. 돈을 아낀다고 하루에 한 1,000원으로 저희가 생활을 했었어요. 먹는 걸. 우리 햄버거를 한번 먹자. 햄버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얼마나 배고팠으면 신라면을 그 제 친구,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그래도 그 2명 친구가 좀 미안했던지 신라면 한 박스를 저한테 줬거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먹는 특식이 신라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돈을 아끼고 아꼈는데 우리 햄버거를 한번 사 먹자. 그래서 이제 돈을 덜덜덜덜 손을 떨면서 햄버거를 하나를 삽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씩 한 것도 아니에요. 햄버거 큰 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콜라 하나 사서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덜덜 떨면서 햄버거를 딱 사고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들고 전 차에서 이제 계속 지도 보면서 여러 가지 막 그 일자리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오다 햄버거를 떨어뜨린 거예요. 네. 그 아직도 이제 생각나는데 그만큼 제가 그렇게 아꼈는데 그 햄버거.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햄버거는 뭐랄까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소중한. 네,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소중한 그 여기에 그 가치였었는데 그게 떨어지는 순간 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모든 희망이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막 정말 제가 거의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햄버거가 도대체 어떤 햄버거인 줄 아냐고 막 그 친구랑 막 얘기를 합니다. 햄버거 하나 갖고 그렇게 제가 화를 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도 참 햄버거를 먹으면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힘들 때마다 이 햄버거를 보면서 그랬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정말 서로가 싸우게 되고 이게 가장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믿었던 그 친구와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참 그게 햄버거로 인해서 깨진다는 게 너무 웃기긴 하지만 이렇게 깨지게 되면서 아무것도 이제 희망이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시점까지 오게 됐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면 정말 우리는 뭐 얻지도 못하고 정말 앞으로의 일도 내가 무얼 해도 이제는 실패만 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돌면서 야 우리 조치를 취하자. 햄버거 필요 없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나 진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 휴게소에서 음성 메시지가 하나 딱 와요. 음성 메시지가 딱 하나가 오는데 그게 우리가 쭉 이 위쪽으로 이제 필바르주로 오게 되면 그 전에 뉴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 핸드폰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친구 핸드폰 음성 메시지로 녹음이 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제가 슈퍼마켓에 저희가 들어갔고 인터뷰를 봤었는데 인터뷰를 또 보고 싶다라는 그 음성 메시지가 딱 오게 된 거예요. 서로 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죠. 야, 이 햄버거가 떨어지니까 새로운 게 다시 찾아오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잡을 잡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일자리를 잡는구나. 그러면서 음성 메시지를 몇 번, 정말 한 10번이 넘게 계속 돌려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지?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지? 이러고 이제 계속 이렇게 돌려서 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그러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뉴먼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다시 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최종 목적지가 그 포테드랜드라는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현지엔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가장 임금을 많이 주는 지역이고 왜냐면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었어요. 거기까지. 근데 이쪽 위로 가려면 거의 또 똑같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가야 되고 다시 빠꾸를 하자면 6시간에서 7시간을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빠꾸를 하고 인터뷰에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위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로 가자니 확신이 없고 햄버거가 떨어지면서 저희가 있는 모든 확신 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확신은 없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뉴먼으로 다시 백을 해서 그 일자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좋아. 하지만 미안하네. 다른 사람들 우리가 구했어 라고 한마디 하면 저희는 정말 게임 오버거든요. 그렇다고 다시 위로 가자니 뭔가 뒤에 좀 캥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느냐 마느냐의 상황인 거예요. 가느냐 마느냐의 상황. 이제 오늘 제 그 강연 제목과 또 동일한 건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 하겠습니다. 제 강연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제 선물 준비했는데 네. 저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책 제목입니다. 네. 네. 50% 맞았어요. 지금 돈키우스 검색어. 네, 지금 돈키우스. 박수. 네, 맞습니다. 네.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제목이 네, 그 2차원적인 어떤 그런 질문에서 4차원적인 해답을 찾다가 제 책의 제목이에요. 네. 2차원적인 어떤 가느냐 오느냐? 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늘 힘들 때마다 해왔던 어떤 그런 명상 방법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우리 한번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정말 마음 비워진 상태에서 우리 한번 좀 침묵 수행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저희가 침묵 수행을 합니다. 지금 그 음악 혹시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들었던 음악인데 참 재밌어요. 한 짧은 시간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 음악을 지금은 이제 한 1분 정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같이 저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호주에 있고 가느냐 마느냐는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말 옳은 그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했었는데 꺼졌나요? 네. 네. 그래서 네. 아니면 다음 네. 제가 음악은 링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같이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 음악을 이렇게 틀면서 같이 들었어요. 음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묵상해서 들었었는데 여기서 제 머릿속을 땅 하고 때리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느냐 마느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악이 딱 이제 끝나고 묵상이 다 끝나고 이거 다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나눴죠. 뭘 느꼈어?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다른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이 친구가 가만히 있으면 저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해도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친구 이름이 이제 기준이었고 영어 이름이 스티브였는데 기준아 가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정말로 신기하게. 지금 저희는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침묵 수행을 했는데 전혀 다른 그 부분에서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성준아, 너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니? 그런 어떤 깨달음이 제 안에 전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난 너와 함께라면 가도 좋고 백해도 좋다. 이 얘기를 딱 제가 하게 돼요. 그 친구 울더라고요. 저를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고 정말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정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는 거고 너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을 때 가도 좋고 나는 뒤로 가도 앞으로 전진해도 좋고 뒤로 후퇴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난 너와 지금까지 이런 어떤 좋은 일들을 해서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가자. 그래서 결국엔 앞으로 가게 됐고 정말로 신기하게도 기적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1주 반 이후에 저희가 연봉1억의 그 회사를 저희가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그때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뛰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요즘도 그래요. 삶을 살면서 사람 일이 정말 한 치 앞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살아가면서 정말 장애물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장애물들은 계속적으로 있게 되고 그때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멈춰야 되나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 되나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정말 쉬운 얘기죠. 네,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아니면 일어나야 되나 자야 되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저 사람 만나야 되나, 네. 이런 어떤 정말 그런 선택과 기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장애물에 있을 땐 더 하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그 조이스 박 선생님께서, 네, 이제 우리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섰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잠깐 이렇게 뵀을 때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 과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도 많이 저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과학에서도 이제 좀 관심을 가져서 4차원, 5차원 막 이런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양자역학을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자적인 것 어떤 그런 그 단계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수면제 연구만 공부를 했었는데, 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흔히들 말하는 그 2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면 이게 이제 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인데 2차원은 앞, 뒤, 좌우 이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2차원은 위에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냥 앞에, 뒤에, 옆에, 좌우, 여기에 이 앞뒤 좌우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2차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2차원적인 삶은 저희를 알아보질 못해요. 이렇게 손가락을 딱 대면 얘네들은 깜짝 놀라죠. 오, 뭐가 이렇게 딱 제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2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원 쪽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들은 3차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4차원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활적인 관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니까 가끔씩 우리는 그 2차원적인 어떤 그런 선택 가운데 매일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춰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정말 단순한 그런 선택적인 그 기로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많이 큰 도움을 줬던 거는 침묵수행이었습니다. 정말 거창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기 5분 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전에 5분 전이라든지 가만히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고 정말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상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정말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을 때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늘 엉뚱한 곳에서 제가 대답을 얻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늘 엉뚱한 곳에서 대답을 얻게 되고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해답을 얻고 제가 그렇구나 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무언가를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항상 일들이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2차원적인 어떤 고민에 있을 때 4차원적인 곳에서 해답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초기에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도 봉착하게 되고 이건 뭐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세금 너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복잡해질 때는 가만히 있어서 그런 침묵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느냐 마느냐, 오늘 이걸 선택해야 되냐 B를 선택해야 되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내면에 얼마만큼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마다 늘 엉뚱한 곳에서 아이디어가 발견되게 되고 정말 신기하게도 내 내면이 비워지게 됐을 때 정말로 그 다음날 제 3자에게 전화가 오게 돼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저는 그걸 그래서 4차원적인 정말 해결이라고 저는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혈기 많은 장난 좋아하는 개구장이 김성준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실패뿐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27년간 정말 집 교회 밖에 모르는 정말 크리스천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배신 아닌 배신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의 길로도 삶을 살아봤고요. 거기서도 또 배신을 당하게 되고 돈도 다 날려보게 되고 호주에 갔는데 바퀴벌레 잡는 청소부 하면서 인종차별도 당하게 되고요. 차량도 전복하면서 제가 죽을 뻔도 해보고요. 그러면서도 지금껏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얼만큼 나에게 집중돼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 의식 속에 사는 것보다 정말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마주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제일 큰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긍정적인 그 상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최고의 그 성과를 일으킨다고, 사람이 긍정적인 그 모드에 돌입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성과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끔씩은 우리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순간이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모르겠을 때는 저와 같이 침묵수행,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같이 침묵수행을 통해서 내 내면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정말 4차원에서 놀라운, 정말 신비한 그 우주적 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에너지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서 감사의 어떤 그런 마음이, 상황은 변하진 않지만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온 순간들도 경험하실 거고요. 그래서 세상이 그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까지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기분 좋은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을 제 좌우명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상상은 현실이 된다 믿고 있는 김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